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도성하고 전해질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이 전기 전도성을 우리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 쓴다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기, 통하는 정도라고 어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냐면, 그냥 전기 통하나 봐. 통하는 정도니까 잘 통하니 못 통하니 뭐 이런 거야. 그 전에 사실 뭐가 또 필요하냐면, 전기를 통하기 위한 조건. 이건 알아. 얘가 금속은 전기를 통하고 비금속은 전기를 안 통한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 요즘 이제 뭐 비금속이라면 뭐 이런 말을 쓰는, 일단 내려놓고, 전기를 통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어때야 되냐면,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은 전자나 아니면 이온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해요. 그런데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찌 돼야 되냐면 이동이 가능해야지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전자가 움직이거나 이온이 움직여야지만 전기를 통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런데 계속 더 나가볼 거예요. 그런데 전해질과는 어떤 관계? 얘네가 되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해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얘가 2번, 얘를 3번이라고 할게. 이온화를 1번이라고 할 것이고, 일단은 성질과 종류는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살짝 지워주고, 이렇게. 그래서 전해질이라는 건 희한하게도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 고체일 때는, 걔가 고체야. 그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전기를 안 통해. 그런데 얘가 용액 상태, 아니면 이렇게 액체 상태, 아니면 뭐 용융 상태, 수용액 상태, 뭐 다 돼. 그러니까 고체가 아니고 녹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수용액 상태라는 말을 쓸게. 물에 녹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물질을 우리는 전해질이라는 말을 써요. 만약에 금속인 경우는, 금속은 고체, 액체, 어떤 상태건 다 전기를 통해. 그런데 전해질인 물질은 고체일 땐 안 통하다가 액체일 때만 통합니다. 걔가 대표적으로 바로 이온 결합 물질들이 이런데, 한번 살짝 그려볼게. 이온 결합을 잠깐만 보십시다.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부분들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들을 잠깐만 보시게 되면, 일단 고체일 때를 볼게요. 일 때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렇게 다닥 결합돼 정전기적 인력에 꽉꽉 자기들끼리 붙들고 있어. 있긴 한데 꽉 자기들끼리 결합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듣기만 수화라고 해서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 나뉘는 것을 이온화. 그래서 물이 그 이온을 잡아 뜯어내는 현상을 우리는 수화라고 얘기해. 아무튼 이온화가 돼요. 이온 결합 물질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화, 즉 양이온과 음이온 나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그 이온이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되었건 이동할 수 있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바로 이걸 연결시킬 수 있네. 전기 전도성과 전해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거지. 전해질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 전도성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끊어주실까요?